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부터 자영업자의 고충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분이 댓글로 그래서 자영업자의 고충이 도대체 뭐라는 거냐 라고 물어보셔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지는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제도 이야기를 주제로 영상을 올릴 때마다 그 영상의 시작 부분에 지금까지 제가 다뤘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걸 제가 이제 매번 일일이 읽어드리는 거는 좀 불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정도로 넘어가고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시고 여기에 없는 다른 내용도 좀 같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이나 저희 카페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충분히 알아보고 이런 제도는 진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과 관련된 그 정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서 이런 거는 좀 너무 명백하게 비합리적이고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을 좀 짚어보고 공론화를 시켜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꿔보자 라는 게 저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좀 순수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제도 이야기라는 재생 목록의 영상을 올리는 저의 목적은 정말로 진짜 순수하게 우리나라가 자영업을 하기 좋은 나라, 사업을 하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앞에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저의 뭐 의도가 좀 의심스러운 분들은 그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그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와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의 세금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세무조사 면제 얘기까지 나오는 건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내년까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겠다는 정책을 내놓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세법이 자영업자들한테 얼마나 어려운지는 정부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무조사 면제라는 거는 절대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납세 제도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자가 내 세금은 내가 알아서 계산을 하고 그걸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건데 세무조사를 안 하겠다, 면제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사업자가 소득을 줄이는 게 너무 쉬워져요. 그냥 소득 신고할 때 필요경비 항목을 적당히 이렇게 크게 적어가지고 신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탈세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소득세가 줄고 그만큼 뭐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줄어들겠죠.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세무조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업자들을 엄청나게 큰 탈세 유혹에 빠뜨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정책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잖아요. 세금을 아무 문제 없이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나 혼자 양심적으로 낸다?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차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잘 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세무조사라는 최소한의 장치가 없어져 버리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납세 제도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세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제대로 지키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사업자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이거 뭐 다 내년까지 세무조사도 안 하고 뭐 다 면제해주겠다 그러면 진짜 허탈한 일이잖아요. 어쨌거나 어차피 이거는 이제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해주기로 한 거니까 결국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텐데 다음에도 이런 식의 좀 이상한 대책이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텐데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는 거고요. 물론 세법 자체도 너무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가 영세 자영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규모가 너무 좀 작은 영세한 사업자들한테는 이런 법을 조금 약하게 또는 쉽게 적용해주는 법들이 필요할 텐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그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는 원래는 복식장부를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간편장부라는 제도도 있고, 또 장부를 아예 쓰지도 않고 그 간단하게 그 계산해서 신고할 수 있게 해주는 추계신고라는 제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적용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법을 좀 약하게 적용을 받는 그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연매출 4,800만 원이에요. 연소득이 아니고 연매출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연매출도 아니고 월평균 매출로 판단을 하는데, 월평균 매출이 400만 원을 넘어가면 관이과세자의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1월 달에 개업을 해서 11월, 12월 두 달 영업을 했는데 두 달 동안 매출액이 8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는 월 평균 매출 4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간이과세자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음식점의 마진이 보통 뭐 10% 정도에서 많으면 한 30% 정도까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월 매출이 400만 원이면 월 소득은 그러니까 한 뭐 40만 원에서 많아야 뭐 한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될 텐데, 이거는 기준이 낮아도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이 간이과세자라는 제도가 왜 생긴 건지를 한번 보면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처음으로 도입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래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복잡한 부가가치세법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하면서 그때 당시에 연매출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연매출 1,200만 원이 안 되면 영세한 자영업자라고 구분을 해준 거예요. 그게 중간에 조금 올라가지고 지금 2018년 현재 4,800만 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1970년대에 1,200만 원이 기준이었던 게 지금은 4,80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물가는 지금 뭐 수십 배에서 뭐 수백 배도 올랐는데, 요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겨우 4배 오른 거죠. 참고로 일본하고 독일은 이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7억이래요. 우리나라는 0.48억이니까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본 거라 뭐 정확하지 않은 걸 수는 있는데, 아무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영세한 자영업자를 구분하는 이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우리나라는 낮아도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세한 자영업자라고 해서 세법을 좀 약하게 적용해준다, 좀 봐준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간이과세자가 된다고 대단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간이과세자가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자영업자를 구분하는 이런 기준이 너무 낮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얘기고요. 소득세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내 사업의 그 사업 소득이 얼마인지를 신고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그 소득 금액에 따라서 바로 세금이 결정이 되고 뭐 보험료, 각종 보험료도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신고 방법이 사실 꽤 어려워요. 원칙은 그 회계 지식이 좀 필요한 복식장부라는 걸 써서 그 복식장부에서 나오는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소득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영세 자영업자가 직접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장부 같은 거 쓰지 말고 대충 신고해라, 뭐 이런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음식점의 매출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대충 뭐 90%, 그러니까 900만 원은 그냥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너는 매출 1,0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은 비용으로 쓴 거니까 100만 원만 번 거야. 그러니까 1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 라고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추계신고라는 것 중에서도 단순경비율 제도라는 게 정확하게 이런 건데요. 문제는 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주는 기준이요, 업종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음식점을 기준으로 연매출 3,600만 원이에요. 연소득이 아니고 연매출이에요. 음식점의 연매출이 3,600만 원이면은 아무리 많이 남아도 연소득이 뭐 1,000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음식점에서 뭐 3,600만 원 팔아가지고 1,000만 원 남긴다는 게 뭐 그게 쉽겠어요? 이런 기준이 뭐 의미가 있는 걸까요?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버는 정도는 돼야 그래 너는 영세한 사업자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음식점을 하면서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벌 정도면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하루에 5시간씩만 알바를 해도 1년에 1,000만 원씩을 벌 수가 있는데 왜 가게를 합니까? 연소득도 아니고 연 매출 3,600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있으나 마나한 법인 것 같고, 우리나라의 이 법이 너무 좀 비상식적인 것 같아요. 이 단순경비율 말고 또 기준경비율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단순경비율이라는 게 가장 쉽게 그 사업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편장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식장부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단순경비율은 그 기준이 음식점을 기준으로 연매출 3,600만 원, 그리고 기준경비율은 연매출 4,8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고, 연매출 4,800만 원이 넘는 사업자는 이제 회계장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연매출 1억 5천만 원까지는 간편장부로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것도 업종마다 금액이 달라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음식점 기준입니다. 그리고 연매출 1억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복식장부로 그 사업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연매출이 1억 5천만 원이 안 되면 뭐 세무신고를 직접 할 만한 거고, 간편장부로 하면 되니까, 연매출 1억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무사에 맡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식장부를 써야 되는데 이게 직접 쓰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연매출이 3억이 넘어가면 사업자가 직접 세무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신고를 할 때 외부조정이라는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에 맡겨야 된다고 보면 되고요. 저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이제 같이 따라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준은 웬만해서는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기준은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맨 오른쪽을 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외부 조정을 받는데 조금 더 빡빡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신고를 거의 뭐 큰 기업 수준으로 굉장히 빡빡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그 사업자의 기준이 원래 음식점을 기준으로 작년, 그러니까 2017년까지는 연매출 10억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올해 2018년부터는 7억 5천만 원으로 내려갔고요. 2020년부터는 5억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매출이 7억 5천만 원을 넘는 사업자들은 음식점 기준으로요, 이제 내년에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세금 신고를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겠죠. 그게 이제 바람직한 거긴 한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세무사 비용도 많이 들고요. 세무사에서도 이게 문제가 생기면 연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경향도 있고,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되면 그만큼 사업자가 세법을 어느 정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증빙 같은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사업자가 실제로 내야 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카드 사용이나 현금 영수증을 끊는 경우가 많아서 매출은 거의 투명하게 다 잡혀버리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비용 처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이 세법을 제대로 모르면 소득이 실제보다 많이 잡힐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세법을 이렇게 좀 잘 알게 된 게 재작년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된 덕분인데, 아무튼 그 기준을 연매출 10억에서 5억으로 낮추겠다는 거는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저는 이제 아예 법인으로 전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한데,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뭐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연매출 7억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연매출 0.48억.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의 15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요. 거기에다가 기업 수준으로 이제 세무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기준은 연매출 5억. 좀 그렇죠. 그 외국에서는 영세사업자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기업으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뭐 최저임금 같은 거는 외국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거야말로 진짜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일단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이 좀 있어야 언론에서도 이런 비교도 좀 해주고,
그래야 이제 좀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신경도 좀 써주고 그럴 텐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저도 그랬지만 각자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거에 신경 쓸 여유도 잘 없을 텐데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좀 갖고 이렇게 명백하게 문제가 좀 있는 것들은 한 목소리를 내서 바로 잡아가자. 그래서 좀 사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 이런 게 이제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고요. 앞으로 올릴 내용도 거의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내용에 공감을 해주시면 우리의 이런 목소리가 진짜 좀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들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내용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그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도 많이 주시고 가능하면 공유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 말아주시고 그냥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뭐 사업에 필요한 세금이나 회계 또는 뭐 노무 문제나 아니면 마케팅 등과 관련해서도 좀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은 그 제 재생 목록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저희 카페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뭐 오셔서 이렇게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